모범 운전자가 표시하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운전하게 되면 벌점과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익남의 킹입니다. 우리는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공사 현장 근처에 차들이 꼬여있고 빨간 봉을 들고 신호등 대신에 수신호를 하는 분들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 바빠 죽겠는데 왜 여기서 공사를 하는 거지? 아, 짜증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주제는 왜 거기서 수신호를 하고 있고 과연 얼마의 비용을 받으며 그 중에서도 경찰복과 비슷한 모범운전수 복장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뭐 하는 사람인지 빠르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신호를 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신호수인데요. 일반 공사 현장에 배치돼서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일용직이거나 현장에 큰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업무들로 15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에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마네킹 신호수 또는 로봇 신호기를 사용해서 디테일까지 갖춘 다음에 경찰복이나 안전복을 입어서 멀리에서 보기에는 사람과 똑같아 보이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나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해서 인건비들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두 번째는 주차 안내 요원입니다. 밀집된 공간에서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서 배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알바나 비고용 형태로 최저시급 정도의 비용으로 운영이 되면서 보통 일당은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 타임별로 계약이 돼서 교통 집중 시간에만 일을 하다 보니까 3시간에서 5시간 이내에 근무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소개한 신호수 주차 안내 요원들은 수신호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 안내에 따르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그 책임은 모두 운전자가 지게 되어 있는 거죠. 현장 상황에 따라서 교통의 흐름과 지도를 할 뿐 법적으로는 전혀 책임지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인 세 번째, 모범 운전수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모범 운전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해당되는 조건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택시를 운전하는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두 번째, 유공 운전자, 세 번째, 사업용 자동차 기사 중 특별히 선발된 교통안전 봉사활동 종사자입니다. 위와 같이 선정된 모범 운전자는 경찰의 보조자인 만큼 지정된 장소에서 교통 통제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2항에 보면 교통안전시설에 표기하는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경찰 보조자의 신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 공무원 등의 모범 운전자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모범 운전자 수신호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신호등보다 우선이 됩니다. 모범 운전자가 표시하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운전하게 되면 그 운전자에게는 즉시 신호 위반의 책임이 따르게 되고 벌점과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익남에서 이런 주제를 왜 선택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저희 시익남은 전기통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내 배선공사나 현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교통통제를 해야 합니다. 규모가 크거나 사안이 중요하다면 일반 신호수가 아닌 모범 운전자로 교통통제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경찰과 같은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권한을 모범 운전자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모범 운전자는 하루에 일당을 얼마를 주게 될까요? 현재 대략 3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용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모범 운전자를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구하더라도 현장 PM과 감독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대안으로 가짜 모범 운전자들이 현장을 지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 택시 휴무제가 폐지되고 모범 운전자들도 춥고 덥기 때문에 위험한 현장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있고, 더더욱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는 해야 하고 규정상 모범 운전자를 써야만 현장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모범 운전자를 못 구한다고 현장을 놀릴 수도 없고, 현장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 장비와 자재로 인해서 어수선한 도로를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 현장 방치로 인해서 2차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어떠한 이유라도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계속 관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이유로 모범 운전자가 없다면
꽁 대신 닭이라고 현장에서는 모범 운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찾은 방법이 신호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모범 운전자 복장을 입혀서 현장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짜 모범 운전자는 어떻게 그 복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동대문 시장에서 구할 수 있고요. 각종 정복이나 유니폼을 유통 제조하는 곳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근마켓이나 중고 나라에서도 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범 운전자에게 주는 35만 원 비용을 아까워서 일반 신호수에게 모범 운전자 역할을 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분명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모범 운전자는 35만 원이고 일반 신호수는 15만 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비용보다 실제 공사 현장에서 모범 운전자가 없어서 현장을 못 돌리게 되면 장비 임대비, 현장 인건비 등등등 작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하루에 몇천만 원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모범 운전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모범 운전자라면 현장 근처에서 바로 차를 대면 되게 편한데 굳이 멀리 대고 현장까지 걸어올 일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특정 현장이 도심이 아니라 외진 곳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그 모범 운전자의 차가 없다면 70% 이상은 모범 운전자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교통 통제하는 분들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신호수, 두 번째 주차 안내 요원. 이들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서 사고 나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호를 지나갈 때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모범 운전자는 경찰을 대신해서 신호를 제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한 또한 가지고 있어서 위반 시 벌점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시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